동적 평형. 자, 동적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반응이 평형을 이룬 상태를 뭐라 부른다? 동적 평형이라고 불러준다. 뭐라고? 반응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자, 우리가 화학 반응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그렸었잖아.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맞니? 근데 왼쪽으로는 와, 안 와? 올 수 있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 이건 왜 또 I로 바뀌어 있어? D인데.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우리는 뭐라 불러? 정반응이라고 불러주고, 반면에 왼쪽으로 거꾸로 오는 이 친구를 뭐라 불러? 역반응이라고 불러준다. 정반응과 역반응. 알겠습니까? 정반응이라는 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게 정반응이야. 보통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는 행위라고 보면 돼. 역반응은 반대로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거야. 보통 우리가 물건을 환불하는 행위라고 보면 돼. 근데 가끔 은행동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라고 써 있어? 교환 환불 X 이렇게 돼 있지. 그것은 역반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역반응이 되는 반응이 있고 되지 않는 반응이 있어요. 역반응이 될 수 있는 반응을 우리는 가역반응이라 불러준다. 뭐라? 가역반응. 정반응은 여기 나와있지? 오른쪽으로 진행된다. 역반응은 왼쪽으로 진행된다.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 생성물이 반응물이 된다. 가역반응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서로 왔다 갔다 교환 환불이 다 가능한 게 가역반응이야. 반면에 비가역반응은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어. 비가역반응. 그래서 가역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하다. 일단 비가역반응은 역반응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된다고 해도 아주 극히 일부만 가능할 경우에 비가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해. 보통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고, 첫 번째, 그럼 가역반응은 물의 증발과 응축이 있습니다. 물이 어떻게 돼? 물통에다 물을 넣어놓으면 증발하지. 맞습니까? 반면에 밀폐시켜버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다시 액체로 바뀌는 애들도 존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반응은 여기 지금 얘가 물이고 얘가 수증기야. 거꾸로 해놓을 수도 있어. 상관없어. 알겠습니까? 거꾸로 해놓으면 이게 정반응, 이게 역반응이 되는 거 똑같아. 정반응, 역반응은. 그럼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는 거, 액체가 기체가 되니까 증발하는 게 정반응, 수증기가 물로 응축하는 게 역반응. 근데 여기서는 정반응이 수증기가 물로 응축하는 거, 역반응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는 거가 되겠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두 번째,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는 게 있어. 뭐라고요?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 염화 코발트가 COCl2거든. 물 6개랑 만나면 요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고 해서 화학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물 6개를 붙이고 다니는 거야. 보디가드 붙이듯이. 물 6개를 붙여. 그럼 정반응은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랑 물이랑 만나면 뭐가 된다? 붉은색의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된다. 이걸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 색깔 변화를 가지고 물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지. 중학교 때 염화 코발트 종이 들어본 적 있지? 평소엔 무슨 색인데 파란색이야. 왜? 염화 코발트가 묻어있기 때문에. 근데 물이랑 접촉하면 붉은색으로 변해. 왜?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세 번째, 황산구리입니다. 황산구리 오수화물도 황산구리가 물이랑 결합되어 있으면 구리 이온이 푸른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존재를 하다가 가열을 해. 얘를 끓여. 그러면 정반응이 일어나겠지.
얘가 물이 증발이 돼버려서 빠져나간다고. 그럼 뭐만 남아? 황산구리만 남고 얘들은 흰색. 반면에 여기다 물을 가해주면 어떻게 된다? 얘가 다시 푸른색으로 색깔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다음 넘어가서 석회동굴, 종유석, 석순의 생성,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 물과 만나서 탄산, 수소, 칼슘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이 과정이 정반응이지. 그러면 이 탄산칼슘 돌멩이가 탄산, 수소, 칼슘의 물로, 그러니까 수용액으로 녹아버리는 거야. 물이랑 만나서. 그러면 얘들은 동굴이 만들어진다. 동굴. 반면에 역반응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니까 다시 고체가 만들어지니까 종유석, 석순, 석주 이런 녀석들이 만들어진다. 석순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종유석은 위에서부터 대롱대롱 매달려서 뾰족해지는 거고 두 개가 붙으면 석주가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서 비가역 반응입니다. 비가역 반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웠어. 다시 생고기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지. 비가역 반응인 거야. 종이를 태워서 재가 됐어. 원래대로 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비가역 반응인 거지. 근데 종이가 물에 젖었어. 말리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지. 이건 가역 반응인 거고. 기체가 발생을 해버리면 이 기체들이 외부로 어떻게 되니까 빠져나가기 때문에 역시 비가역 반응.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야. 얘들과 붙어있던 친구들이 물을 만들고 이 물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한다?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만나서. 앙금 생성 반응도 마찬가지로 앙금이 가라앉습니다. 얘들도 역반응이 일어나질 않아요. 됐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동적 평형. 자, 동적 평형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야 돼. 첫 번째 상평형. 적어두세요. 상평형. 적을 시간 줄게. 자, 이 동적 평형이라는 건 가역 반응 과정에서 가역 반응, 그러니까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야. 이 과정에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졌을 때, 이 두 개가 같아졌을 때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동적 평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정반응이랑 역반응이 같으면 내가 10,000원어치 물건을 샀다 10,000원어치 환불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맞아? 아니야.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실제로는 반응은 일어납니다. 실제로 매출이 없다는 건 아니야. 매출이 있다가 환불이 된 것 뿐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 동적 평형에 세 가지 예가 있어요. 첫 번째 상평형. 물질의 상태가 일정하다. 예를 들면 뭐 있어? 뭐 있어? 증발과 응축이. 밀폐된 용기에, 이렇게 밀폐된 용기에다가 액체를 집어넣어. 그럼 처음에는 여기에 수증기가 있어 없어? 물이 있어 없어? 수증기가 없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증발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맞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수증기가 많아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수증기들이 점점 응축하는 속도가 늘어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나중에는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때? 물의 양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엔 어떻더라?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왜? 증발과 응축량이 어떠니까? 같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증발과 응축이 같더라.
자, 증발 속도는 일정하고요. 응축 속도가 점점 증가하다가 여기 상평행에 도달하면 더 이상 변하지 않아. 여기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 요거 증발 속도입니다. 증발 속도는 일정해. 왜? 온도가 일정하니까 일정하게 증발하겠지. 맞습니까? 그러다가 뭐 할수록 기체 상태의 분자들이 많아질수록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그래서 응축 속도는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거고, 요 두 개의 속도가 같아지는 요 지점을 우리는 뭐라 불러준다? 평형이다 라고, 상평형에 도달했다 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습니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예요. 밀폐 용기에 브로민이라는 액체를 집어넣어주면, 이 브로민은 젓갈색이거든. 그러면 얘가 액체가 증발하면서 이 안에 젓갈색 기체들이 이렇게 뿌옇게 생기겠지. 시간이 지나면 얘도 마찬가지야. 증발과 응축이 어떻더라? 같아지면서 더 이상 진해지지 않는다는 거지. 점점 진해지다가 뭐 하면 더 이상 늘어나지, 뭐라고 해야 되지? 상평형에 도달하면,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어때? 색깔이 더 이상 진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는 용해평형. 용해평형은 뭡니까? 용질이 용액에 녹는 속도와 반대로 석출되는 속도가 어떻더라? 같더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용해는 일정하게 가다가 석출, 왜? 녹아있는 이 용질의 입자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석출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해지겠지? 용해 속도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하다가 석출 속도가 증가한다. 알겠습니까? 보아 용해. 세 번째는 나트륨도 마찬가지고 화학평형.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산화질소의 기체, 이산화질소를 여기다가 기체를 넣어두면 얘는 젓갈색이거든. 젓갈색인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얘들이 어떻게 돼? 지들끼리 반응을 해서 사산화이질소를 몇 개 만든단 말이야, 화학적으로. 그럼 얘는 무색이거든. 그럼 얘의 양이 줄어들면서 무색의 기체의 양이 많아지지.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 색깔이 어떻게 돼? 연해진다. 됐니? 정반응은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로, 역반응은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로.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얘는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로 나눠지는, 분해되는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얘가 그럼 요만큼 줄었지. 여기가 요 라인이 지금 뭐야? 화학평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줄어들었어. 얘는 반대로 이만큼에서 여기까지 몇 배? 2배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반응 전과, 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물질의 농도 차,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물질의 농도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그 변화량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더라? 요 개수비더라. 개수비 1:2. 그러니까 얘 한 개 반응하면 얘 2개 생기는 거고, 얘가 4개 생기려면 얘가 2개 반응을 해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요게 바로 뭐더라? 동적 평형. 됐니? 매우 중요한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